나는 29살 주부 타사키 미키라고 한다. 오늘은 나와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둘러싼 소동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나는 전 남편인 요시유키와 3년 전에 결혼을 했었다. 당시에 나는 26살, 그는 35살이었다. 업무 관계로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다. 요시유키의 집안은 잘나가는 자산가였는데 모니로봇 상사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일가인지라 그도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고 그런 만큼 돈도 많았다.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나는 당연히 주위에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 법. 결혼 생활에 고부 갈등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 시어머니였던 이쿠에 씨는 돈 많은 집안에 어울린다고 할 만큼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그 추한 옷은 대체 뭐니?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이상 그딴 추접한 옷차림으로 외출하면 안 돼. 꽤나 고압적이고 말투도 엄격한 사람이었다. 나는 반론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상 눈만 마주치면 그래서 애는 언제 낳니? 슬슬 생길 때쯤 되지 않았어? 그렇다. 그녀는 우리의 이세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그저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를 만들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물론 나도 이세는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기는 생기지 않았다. 부부관계가 소원한 것도 아니고 나름 노력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불임 검사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 하지만 남편은 일이 너무 바쁜 탓에 나 혼자서 병원을 방문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다. 우울해 있는 내게 남편이 연락을 보내왔다. 당연히 검사 결과를 묻는 연락이었다. 어땠어? 어떤 결과가 나왔든 솔직하게 말해줘. 예상대로 불임이더라고. 어느 쪽이? 내 쪽이. 그렇구나.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기겠네. 그래서 어쩔 생각인데? 불임 치료인지 뭔지 그거 받을 거야? 의사가 설명을 해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좀 어렵나 봐. 돈은 얼마나 드는데? 뭐 수백만에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래. 그렇게는 못 내지. 그래도 우리 집안이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돈을 들여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후계자도 필요할 텐데. 그렇긴 하지. 뭐 입양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 혈육도 아닌 애를 기르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도 뭐 여튼 앞으로 여러 궁리를 좀 해봐야겠어. 알겠어. 근데 솔직히 답도 없는 것 같은데 궁리한다고 해결이 되나? 그렇게 말하지 마. 그 후 남편은 집에 잘 오지 않게 되었다. 주중 절반도 집에 오지 않았고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때도 남편은 집에 없었고 나 혼자 시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 안 그래도 며느리로서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필이면 여자로서도 쓸모가 없니? 당연히 불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너는 우리 집안 성씨를 쓸 자격이 없다.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하며 이혼 서류를 건넸다. 아니 어머님, 그건 부부끼리 대화해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왜 어머님이 일일이 이혼해라 마라 하세요? 나는 그렇게 반론을 했는데 때마침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처음 보는 여자도 함께 데리고 들어오더니 미안해 미키, 얘가 임신했으니까 이제 문제될 거 없어. 그니까 그냥 얌전히 좀 나가줘. 라며 외도를 한 사실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이제 알겠지? 이제 네가 있을 곳은 없어. 참고로 남편 옆에 있던 불륜 상대는 마치 자신이 이겼다는 듯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웃고 있다니 정말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다. 나도 그 자리에서 정이 확 떨어진 탓에 딱히 뭐라고 안 하고 조용히 이혼을 받아들였다. 물론 쉽게 나가줄 생각은 없었다. 위자료도 확실하게 청구했다. 재판까지도 무릅쓸 각오였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쉽게 돈을 주었다. 뭐 돈만 주면 끝이긴 했으니까. 그 돈으로 나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고 새로운 직장에서 새 출발을 했다. 다행히 예전에 커리어가 있어서 나름 좋은 직장에서 괜찮은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사랑도 찾아왔다. 그는 같은 직장 사람으로
히로시라고 하는데 나이도 동갑이다. 우수한 인재지만 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다. 어차피 이제 재벌집은 지긋지긋하다. 그러다 몇 년 후 내 몸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는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늦어?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길래? 원래는 직접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는 것도 뭐하니까 그냥 지금 말할게. 나 임신했어. 진짜로? 산부인과에서 제대로 확인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 낳기 싫은 거야? 아기 갖고 싶은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낳고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앞으로의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야. 아, 그거 말하는 거였구나.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결혼해주겠단 소리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야, 왜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안 해줘? 뭔가 문제라도 있어? 딱히 문제는 없는데? 그럼 확실하게 말해줘.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한번 결혼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나오면 불안하단 말이야. 눈치 좀 채줘.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인으로 안 하려는 거잖아, 지금. 어? 제대로 준비해야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래, 뭐 내일 밤은 어때? 응? 그렇다. 그에게 말한 대로 나는 임신을 했다. 그도 진심으로 받아주게 되어 나는 너무나도 기뻤다. 약속대로 그는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내게 프로포즈를 해주었다.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매우 순조롭게 일이 풀려나갔다. 몇 개월 후에는 무사히 결혼까지 꼴이 나고 신혼집도 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출산휴가를 쓰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남편 요시유키로부터 연락이 왔다. 솔직히 어쩌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긴 했다. 그야 불임 판정을 받은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테지. 야, 소문으로 들었는데 너 임신했다는 거 사실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대? 뭐 서로 아는 친구도 많이 겹치니까. 그래서 진짜야? 응, 진짜야. 불임 치료라도 한 거야? 그렇다고 해도 엄청 빠르네? 아니, 치료는 받은 적 없어. 그보다 애초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뭐? 왜냐면 나는 사실 불임이 아니거든. 장난하냐 지금? 그럼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애가 안 생겼던 건 대체 뭔데? 애초에 왜 네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었으니까. 내가 불임이라고 말을 하면 쉽게 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거든. 뭐? 그리고 솔직히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야. 불임인 것 자체는 사실인데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 쪽이었다고.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의사한테 똑똑히 들었어. 선천적으로 정자가 극단적으로 적다고 하던데? 사실상 무정자증이란 말이지 뭐.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나한테 버려져서 복수하겠답시고 없는 말 지어내는 거지? 난 지금 내 친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단 말이야. 못 믿겠으면 진단서라도 보여줄까? 볼 용기가 생기면 말해. 적당히 안 해? 절대 안 믿어 나는. 그래, 사실 불임인 건 내가 아니라 전 남편이었다. 물론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부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왜 솔직하게 말을 안 하고 내 탓이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 그건 내가 그의 외도 사실을 일찍이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그 시점에서 나는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만하게 이혼을 하려면 차라리 내가 불임이었다고 말하는 쪽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외도를 한 전 남편을 엿먹이기 위함이기도 했다. 한번 나중에 가서 고생 좀 해보라는 의미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재밌게 될 줄이야. 요시유키가 불임이라는 말은 즉 그 불륜 상대가 낳은 아이도 10중 8구 요시유키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다. 분명 또 다른 상대가 있었던 거겠지. 애초에 여러 남자랑 몸을 섞고 다닌 그 여자는 임신하게 된 사실을 깨닫고는 가장 미래가 밝아 보이는 요시유키를 찾아가 당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한 것 같다. 물론 현재는 이미 그 아이가 태어나고 한 3살쯤 되었을 것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이자 후계자로 생각하고 키워왔을 테니 충격이 컸을 것이다. 이 대화를 주고받은 후 요시유키는 더 집요하게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검사 결과지를 요시유키에게 보여주었다. 그 종이에는 전 남편이 불륜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적혀 있으니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 그렇게 심한 말을 들어가며 시달려왔던 나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몇 주 후에 요시유키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된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 내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요시유키는 당황했지만 손주가 생겨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는 자신의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한 듯하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고민만 하고 있었다. 물론 친자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했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지기만 한다. 즉, 자신이 그 여자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꼴이다. 자존심이 센 그는 그 사실을 용납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게 계속 혼자만 끙끙 앓다가 결국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다. 술에만 의존하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다. 당연히 부부 사이는 계속해서 나빠져갔고 말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요시유키가 평소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한 부부싸움을 벌인 듯한데 싸움이 점점 고조되어 결국 이 걸레 같은 년이 잘도 나를 속였겠다! 요시유키는 뚜껑이 열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식칼을 꺼내 들고는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가!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필사적으로 저항한 그녀는 어떻게든 도망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얼굴에 큰 상처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경찰을 불러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말았다. 나름 큰 규모의 회사 사장이 이런 스캔들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당연히 이 사실은 뉴스에서 크게 대두되었다. 이렇게 요시유키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게 되었다. 회사는 결국 다른 기업에게 매수되었다고 한다. 현재 그 여자는 얼굴에 평생 남을 큰 흉터를 얻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집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고 한다. 뭐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연속으로 일어난 꼴이다. 요시유키가 체포당한 것을 계기로 건강이 악화되어 신부전이 일어나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혼자 남게 된 그 아이는 다행히 그 여자의 친척이 데려가게 되었다. 아직 어린 탓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이다. 뭔가 씁쓸한 결과이지만 동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각자가 평소 해온 악행에 대한 벌을 받았을 뿐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